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이제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여수에서 다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미 2차례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20대 유학생인데요. 여수에서 자가격리를 하던 중 또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충실히 자가격리 조치를 이행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여수에 주소를 둔 20대 남성 A씨가 해외에서 입국한 뒤 세 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지난 5일. A씨는 곧바로 순천의료원 음압병동으로 이송돼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지난달 1일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감염을 확인하고 일주일 만에 완치됐지만 서울 동생 집에서 자가격리 중 다시 두 번째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29일 다시 완치 판정을 받은 이후 승용차로 여수 집으로 와 자가격리를 하다 이번에 코로나19 감염을 다시 확인하게 된 겁니다. 세 번이나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전국에서 네 번째입니다. 강원, 경북, 대구 이렇게 지금 세 분이 있는 걸로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는 돼 있습니다. 아주 흔한 사례는 아닙니다. 다행히 감염자의 동선은 집과 약국 등에 한정돼 확산 우려는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약국 종사자와 A씨 부모를 자가격리 조치하고 코로나 검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자가격리가 의무는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특수 관리를 저희들이 따로 하고 있었습니다. 자가격리하면서 본인이 7일과 14일이 되면 이후에 걸쳐서 저희들이 검사를 다시 해서 여수시는 재확진자의 경우 바이러스 전파력이 낮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사례 보고에 따라 약국 폐쇄 등의 별도 조치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시의 자체 예산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달라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선을 긋고 있는데요. 시민단체에 이어 여수시 의회까지 지자체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모든 여수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4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달라는 시민 청원이 제기된 건 지난달 27일. 나흘 만에 300명 이상이 동의한 이 청원에 대해 여수시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쓰고 남은 2,300여억 원의 잉여금 대부분을 올해 본 예산에 편성한 데다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한다 해도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330억 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감소 등으로 앞으로 어려워질 재정 상황까지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는 게 여수시의 입장입니다. 시민들 개개인한테 지원하는 목적으로는 지방채 발행이 사실상 불가하고요. 근데 설령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결국은 시민들 세금으로 거기서 갚아 나가야 될 입장이거든요.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전남에서 재정 자립도가 가장 높은 여수시가 시대적 요구와 시민들의 바람을 외면했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안정적인 세입 예산이 있는데 기존에 했던 관행대로 계속 예산을 움켜쥐고만 있으려고 하니까 시의회는 소비 침체 등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금액을 줄이더라도 지원금 지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 특히 재정 자립도가 낮은 타 지자체의 사례를 언급하며 재정의 문제가 아닌 의지의 문제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새벽시로 모든 시민들에게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빛이 한 푼도 없는 우리 시 재정 능력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례가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인 가운데 지자체와 의회, 시민단체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농촌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를 농협 등 대형마트에서 사용하는 걸 제한해야 할까요? 아니면 사용하도록 해야 할까요? 전남의 한 지자체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정기적인 효과 분석에 나서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일장이 서는 날 장을 보는 고객이나 물건을 파는 상인 모두 자연스럽게 지역 화폐를 주고받습니다. 상품권 받는 거에 대해서 상인들이 꺼려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현금처럼 거래가 되고 받고 있습니다. 인기를 반영하듯 만원권 이하 4종류로 나오는 전남 해남군 지역 화폐인 상품권 발행액은 지난해 150억 원에서 올해 1,05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런데 소규모 점포 활성화를 위해 농협 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을 두고
농협 등 지역 협동조합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년여 시행 결과 지역화폐 판매와 환전 업무로 받는 1%의 수수료로는 인건비조차 건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해남군과 농축수협 측은 조금씩 양보해 일단 영농자재와 유류, 동물약품, 선박물품 등 일부 품목은 농축수협 판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적게는 60%부터 시작해가지고 80%까지 마트에 쏠림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우려를 해서 마트는 이번에 제외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남군은 언제든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고 보고 올해부터 연 단위로 전문 기관에 의뢰해 정기적인 지역화폐 효과 분석에 나섭니다. 적정 유통량과 대형마트 제한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실효성, 유통 구조 등을 분석해 대안을 찾겠다는 것으로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기부 체납 방식으로 50억 원 규모의 전망대를 건립하는 계획이 5년째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여 미터 높이의 전망대 대신 VR 전망대 건립을 추진했는데 이마저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주차장 옆으로 가상현실 VR 전망대 예정지가 조성됐지만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순천만 국가정원 전망대 건립이 추진된 건 5년 전. 지난 2015년 KB 하나은행은 순천시에 50억 원 규모의 전망대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정원 수목원 안에 추진됐던 53m 높이의 전망대는 환경적인 우려가 제기됐고 결국 VR 전망대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VR 전망대 건립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최근 순천시의회 상임위에서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이 부결됐기 때문입니다. 순천시의회는 국가정원 안에 영구적인 건축물을 건립하는 건 장소적으로 부적합하다고 지적합니다. 정원이라는 가치가 풀과 나무가 더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곳에 영구 축조물을 짓는다는 것은 그 취지와 맞지 않다. 순천시는 인근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수년째 건립을 못하고 있는 전망대의 고민이 깊습니다.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장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환경단체는 난항에 빠진 전망대 문제 공론화 해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와 의회, KB 하나은행 측이 모두 참여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협의체를 만들어서 공론화를 거쳐서 합의를 해가지고 가장 적절한 아이템, 적당한 장소에서 하게 되면 큰 무리 없이 설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부로 건립되는 최대 60억 원 규모의 전망대. 어떤 랜드마크를 어디에 건립할 때 그 의미가 클지 공론화를 통해 대안을 찾을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5.18 당시 광주 시민들을 북한에서 온 특수군이라며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던 지만원 씨가 자신의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지 씨는 손해배상금을 물게 될까 두려워서일 뿐 반성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5.18 당시 광주 시민들의 사진을 두고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목한 게시물들, 이른바 광수 시리즈, 1000여 개에 달하는 광수 시리즈가 지난해 10월 지만원 씨의 홈페이지에서 사라졌습니다. 지 씨가 5월 단체와 광수로 지목된 시민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해 2억에 달하는 배상금을 낸 후 생긴 변화입니다. 그렇다고 지 씨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 씨는 또다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돼 막대한 배상금을 물 것이 두려워서일 뿐 앞으로도 5.18과 관련된 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판사들이 그딴 식으로 이거 어림도 없는 그런 억지를 써가면서 이 고소인들이 그 소송하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니까 그거 판사들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5.18 기념재단은 반성하지 않는 지 씨 태도에 분노했습니다. 앞으로도 지 씨의 5.18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가 친 일도 당연히 자기 반성이 없잖아요, 전혀. 대한민국 나라가 지녀온 혹은 지나오면서 이룩한 민주주의 역사하고도 연관이 있는 부분이고
지씨처럼 5.18과 광주 시민들을 모독하는 자들이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도록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을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고 5월 단체들은 거듭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병원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여수 성심병원 이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2년 동안 자신의 어머니와 누나, 개인 농장 관리인을 병원 직원인 것처럼 꾸며 8억 8천여만 원의 병원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성심병원 이사장 박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자신의 사비를 들여 병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것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성심병원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2018년 7월부터 공식 휴원에 들어갔으며 지역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검찰 수사는 지난해 이사장의 주소지인 서울로 이첩됐습니다. 여수 웅천지구에 추진되고 있는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여수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현재 사업 시행자와 진행하고 있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확률이 높은데도 여수시가 관련 조례를 개정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등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의원은 이어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도 경관심의 등의 허가사항이 남아있다며 초고층 건물로 인한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여수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